어,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복통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인데요.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입니다. 담석증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소장으로 배출된 통로가 이게 좀 이렇게 막히는 증상이에요. 이게 담간이나 담낭에 발생하는 돌과 연관된, 물론 이게 칼슘과 콜레스테롤 결합,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기생충 관련된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 담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양식 아마 식생활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기름진 음식 그런 것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낭 안에 담낭 담석과 담간에 위치하는 담간 담석, 이게 담석증의 주요한 증상이 복통입니다. 복통. 명치 부분이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명치하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복부 이쪽이 되겠죠. 이게 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합니다. 심한 유경련이 있었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소화가 안 돼서 급체했다 이렇게 소화불량까지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담석은 그 담즙이 배출되는 통로를 막아서 여기 담낭염을 유발하게 되는데, 복통과 더불어서 고열을 동반을 하는 담낭염을 유발합니다. 이걸 녹여야 되겠죠? 녹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는 그 병원에서도 콜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콜라를 이렇게 담석 녹이거나 이렇게 결석 녹이는데 콜라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펩시 콜라를 통해서 합니다. 평상시에 이제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 말해도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식품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펩시콜라에 또 이빨 녹이잖아요. 펩시콜라. 그러니까 그 작용을 따라서 담석까지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 사이즈를 줄이거나 그러면 복통을 좀 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먹어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콜라하고 그냥 녹차 플러스 그다음에 콩, 좀 뭐냐면 콩국수용 콩가루 팔아요. 그걸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가 따뜻하게 해서 먹습니다. 혈관 막힐 때 치료하는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그렇죠. 남의 아이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콜라가 내가 우연한 게 콜라를 이렇게 가스가 후드 있잖아요. 그 가스 후드 위에 그걸 이렇게 기름기 많이 지잖아요. 다른 거 일치 안 되는데 콜라를 부으니까 그게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탁월하다, 이 기름 제거에 있어서는. 끈끈하게 달라붙은 이 악효질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이다. 말해도 되는 거겠죠? 이게 또 말할 수 없는 중국 공산당 기간은 아니겠지. 말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때로는 이게 주변에 위치한 췌장으로부터 췌액이 분비하는 췌간까지도 막아서 담석성 췌장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런 결석과 담석 이런 부분들,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결석이 있겠죠. 방광 쪽에 돌이 굴러나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래서 그럴 때도 콜라 먹습니다. 콜라. 옛날에는 병원에서도 콜라로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술을 통해서 담낭을 절제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미리 예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수시로 이것을 먹습니다. 혈관 막힌 것도 뚫고 결석도 제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살이 좀 찌다 보니까 조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이게 췌장은 그 복강 깊숙이 위치하기 때문에 등 쪽에도 통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20가지의 소화 요소를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합니다. 소화를 돕고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급성 췌장염의 췌장이 급성으로 발생하는 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술과 담석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복통이고요. 윗배 등 쪽으로 통증이 전달되기도 하고 윗배가 심하게 아프고 음식을 먹거나 누운 자세는 복통이 더 심해집니다. 급성 췌장염은 이게 심한 통증과 음주력, 담석증 이런 것들 이런 것 통해서 췌장 개소화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다가 2차적으로 감염이 동반된 세균이나 뭐 이런 것 동반됐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여기 좀 그렇죠. 이게 부어가지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서 담도나 이렇게 췌도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름질, 콜레스테롤과 더불어서 이게 좀 막히는 증상이 일어나게 거기 염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의 췌장염은 쇼크가 일어나거나 신장 기능이 부족하거나 호흡 부전, 순환기 합병증, 전신 합병증을 초래하기도 하고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즉 전체 급성 췌장 환자의 80%는 경증인데 이를 통해서 통증을 수액을 공급하는데 진통제를 통해서 통증을 보존적인 치료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20% 환자에서는 췌장이 심한 개선 및 전신적인 합병증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때로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췌장을 좀 염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췌장을 좀 쉬게 해서 염증이 악하면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급성 기생충 감염이 생기거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들도 이렇게 췌담관 조영술의 합병증으로 급성 췌장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담석과 알코올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도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지 않아서 치유된다고 합니다만은 거기가 이게 붓기가 부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담도나 췌도 부분이 부었을 때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의 췌장은 지속적인 염증이 생겨서 영구 손상을 야기한다. 급성 췌장염은 염증은 빠르게 발생, 며칠 내에 진정되지만 몇 주 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담석은 급성 췌장염의 40%를 야기합니다. 담석이 이제 고디 관략근에 췌장관이 12지형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걸리면 췌장액이 흐르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되니까 췌장 쪽에 그 효소가 췌장액이 이제 축적이 되면 췌장 세포를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염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담석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
알코올이 췌장염을 야기하는 방법 완전 이해되지 않았는데, 알코올은 어쨌든 1급 발암 물질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이고, 이 부분이 췌장염을 야기하는 방법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주는 급성 췌장염 30%의 사례를 야기한다. 췌장염 걸리면 알코올의 양의 증가 함께 증가한다. 양이 많이 먹으면 이게 잘 걸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 음주를 안 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이렇게 수분을 날리나? 췌장 점막 같은데 수분을 날려가서 건조하게 만들어주네.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거기 부분이 약간 물을 부족하게 먹는 분들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부족하게 먹는 분들. 약물도 췌장을 자극할 수 있다. 바이러스도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가 유행성 이하 선염이나 코사키 바이러스, A형 간염, E형 간염, 거대세포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증상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혈액 내 높은 칼슘 수치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슘 수치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갖고 그렇죠, 담석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는 거죠. 췌장암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췌장암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이 췌장암 종류를 바이러스로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췌장염에서 췌장암으로 발전하는, 그래서 바이러스가 여기서는 담석 같은 것이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붙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담도나 채도가 부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렇게 췌장액 같은 것이 그 부분을 녹이면 그쪽 부분이 이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 그중에 바이러스는 여기서는 이제 유행성 이하선염, 코사키 바이러스, A형 간염, B형 간염, 거대세포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는 어디든지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췌장관이 막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중요한 증상, 췌장암은 걸리면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이러스 관련 치료를 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죠. 바이러스 관련 치료와 또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지질이 잘 생기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잘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식사 습관을 바꾸고 결석을 치료한다면 그럼 가장 이상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췌장암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복부 복통을 경험하는데 등까지 막 전해져. 그래서 찌르는 누워 있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더 기침할 때도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똑바로 앉아요. 오늘도 통증이 대부분의 사람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거나 때는 헛구역질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아편성 진통제조차도 통증 완전히 완화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성 췌장염은 상복부에 붓기가 나타날 수 있고 장을 붓게 만들 수 있다. 장폐색 질환까지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주로 인해서 급성 췌장 걸린 사람은 굉장히 고통이 심하게 고통을 겪기도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음주 폐 조직의 양을 감소시켜서 주요 합병증은 괴사성 췌장염, 췌장 감염, 기관 부전 이런 것들. 이렇게 췌장 효소가 포함된 체액에 축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이게 독소 같은 것이 이제 효소나 독소가 혈류 안에 들어가 저혈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폐나 신장, 다른 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급성 췌장염에서는 이로 인해서 기관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기관 부전은 신장이나 폐, 심장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부전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성 췌장염에 걸리게 되면 이제 다른 기관들이 다운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쪽이 혈류의 장애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거기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실제로는 기관 부전이 바이러스가 원인인가. 여기서는 이게 뭐 담석이 원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이 원인은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아닌가라는, 췌장암이 잘 발생하는 것을 보면 바이러스의 생각을, 바이러스를 이제 여기서 열어가지고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배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염증이나 뭐 궤양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염증의 궤양이면 그렇죠. 체액 자체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담관과 채도 부분에 바이러스나 세균감, 특히 그 바이러스 감염과 더불어서 붓기, 그래서 통로가 좁아지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평상시 지방질이 좀 많이 함유된 식사나 체중이 좀 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렇죠. 칼슘이 기반이 되거나 알갱이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결합해서 담석이 이렇게 잘 생기는 거는 식사 습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시금치하고 뭐 이렇게 두부와 같이 먹으면 담석이 잘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술 같은 것도 그렇고, 술 같은 것도 담석이 잘 생기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을 때 고기 먹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술은 일단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간 기능을 떨어뜨려 콜레스테롤 대사를 아무래도 좀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 중에 그렇지 약간 술로 인한 비만 이런 거 생기는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다음에 한번 이것을 제가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 지금 구글 자료, 병원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병원 자료죠. 그래서 여기서 췌장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에 제한된다라고, 금식시키거나 수액 공급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적절한 수액이 공급되지 못하면 혈액 저하증이 발생하여서 문제가 일어시킨다 이렇게. 혈액 저하증으로 해서 내장 혈관이 수축해서 췌장으로 가는 미세 혈류가 방해되고 췌장의 허혈성 괴사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정증의 췌장염이 중증의 괴사성 췌장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그럼 물을 좀 공급을 좀 해줘야 되겠네. 췌장염 물을 좀 공급을. 소금을 좀 공급하는 것은 좀 그런데, 소금을 아주 약간 공급하는, 너무 많이 말고 매달 정도만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냥 물에다가 물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할 때는 자주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은 이런 금식도 하고 뭐 그런답니다. 정증 환자는 대부분 췌장 발생 3일부터 복통과 압통이 사라지고 공복감을 느끼셔 서서히 식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복통이 없으면 그냥 계속 식사를 지속한다 합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하고 지방 투여는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급성 췌장염 원인이 담석, 그다음 고지혈증, 고칼슘 혈증 이런 고칼슘 혈증은 콜레스테롤 결합해서 담석을 잘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통제, 수액 공급, 금식 이렇게 치료하시나 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병원 자료입니다. 전부 다 이것도. 그 다음에 정상 면역 기능을 가진 소아에서 수도 감염 후에 발생한 급성 췌장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성도 있거든요. 바이러스성도 있는데 이게 급성 췌장염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볼거리를 포함해 여러 바이러스들이 있다. 수도 대상 포전 바이러스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병원 자료입니다. 대한 소화기 영양학회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소아 6세 소아에게서 수두나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 후에 급성 췌장염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는 이제 바이러스를 이렇게 약간 의심을 많이 하고 급성 췌장의 원인으로 볼거리 바이러스, kok사키 바이러스, B 바이러스, 장 바이러스, A형, B형 간염 바이러스, 거대세포 바이러스,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들이 관계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회충, 기생충 같은 종류도 관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췌장 침범, 수두로 인한 급성 췌장염 증세,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연 쓸기염, 급성 췌장염료를 보고하였다. 저는 이렇게 체도나 담도 부분에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을 해서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지 막히겠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붓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잘 흐르지 못하게 되고 상처가 생기게 되고 잘 막히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아췌장염은 주로 바이러스, 위상, 약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닥터 나온데 만성 췌장염이 되면 자주 걸려 췌장 확률이 높아진다. 뭐고 췌장 쪽에 이상이 생기거나 담도나 이런 담낭 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죠 황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황달.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으로 나뉜다. 왼쪽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이 심하게 아프면 이게 췌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아주 통증이 심하면 술 때문에 그렇다는데
술이 이제 간을 갖다가 둔하게 만들고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많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담석이 잘 생기거나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담석만 생기겠습니까? 끈끈한 어떤 콜레스테롤 여기 지방질이 많아지게 되면 그 부분을 막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담석만이 아니라는 거죠. 끈끈한 지방질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막게 되는 게 아닌가. 지방질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지방은 그래서 이게 술과 만성적인 간 기능 저하, 콜레스테롤 대사의 부족. 간 기능이 저하되니까 콜레스테롤 대사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고중성 지방 혈증 이런 행에서도 관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볼거리, 국사케 바이러스, 앱스탄 바이러스, 뭐 어쩌고 고칼슘 혈증, 요독증 이런 그다음에 그 약물들, 그다음에 그 HIV 그 약물들 이런 것들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신장 이식 시에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식 시에 발생하면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고. 급성췌장염과 만성췌장염. 구역질, 구토, 식욕저하, 미열, 빈맥, 저혈압이 어떻게 나타납니다. 백혈구 증가 등. 백혈구 증가하면은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죠. 증가하거나 감소 이러면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급성췌장염의 원인이 저는 제가 그랬더랬잖아요. 담노라 궤도 부분에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부었고 잘 막힌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따로 조직을 조직 검사를 해서 배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모를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게 무서워서 얘기를 구역질, 구토, 식욕저하, 미열, 빈맥, 저혈압, 백혈구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말 한마디 하기 무서워서 자유롭게 좀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 연구에 대해서. 구역질, 구토, 식욕저하, 미열 그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아닌데 의학적인 발언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전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그걸 지우시더라, 삭제를 하시더라. 되게 황당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의학적인 지식에 결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 황당해서 그 구글 자료하고 지금 병원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엉터리 아니라고 이렇게 의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담당자가 지식이 좀 결여하셨는지 지금도 삭제를 계속하고 참 진짜 어이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예 그냥 의학적으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모두를 그냥 공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희한한 게 바이러스 증상이 좀 출혈성 궤체장염의 경우에 옆구리나 배꼽 주위에 멍이 이거 바이러스 증상이거든요. 바이러스 멍, 출혈 이거 관련이 돼. 출혈성 췌장염의 경우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출혈성 췌장염의 경우 옆구리나 배꼽 주위에 멍이 발생. 멍 그러면 그렇죠. 이게 누가 때리지 않는 이상은 출혈 관련 생각 이게 그 바이러스 증상인데 이거 그죠? 백혈구 증가도 바이러스 증상이고 그죠? 구역질, 구토, 식욕저하, 미열, 우리가 생각하는 급성췌장염의 원인이 실제로는 겉으로는 담석이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하고 조직 그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섀도나 담도가 부었을 때 그 염증으로 인해서 잘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방질 같은 것이 이제 만성적으로 술 같은 거 먹으면 그렇죠. 콜레스테롤 대사가 안 되니까 지방질이 혈액 속에 많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원인 자체가 불명의 경우에도 전체의 30% 정도 된다.
췌장염이 경미할 때는 췌장이 붓는답니다. 췌장이 붓는 거죠. 그 췌장약 때문에 붓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때문에 붓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담석이 가로막아서 그건 알 수 없죠. 췌장액이 췌장을 어쨌든 췌장이 심한 경우는 췌장막 밖으로 새어나가서 췌장액이 주변 조직을 녹이고 흘러나온 췌장액이 물주머니를 만들게 돼. 이 물주머니를 가성낭종이라고 불립니다. 물주머니는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 없어지지 않거나 농염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경미하면 그렇다는 거죠. 경미하면 괜찮은데 심해지면 이것이 췌장막을 뚫고 다른 데를 새어나가서 주변 조직을 녹입니다. 저는 이제 바이러스 치료약이 있으니까요. 치료약이 있고 혈관을 뚫거나 이런 것들을 결석을 좀 녹여서 사이즈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정도로 이렇게 치료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나름대로 정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발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뭐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어요. 불과 1분 정도의 발언이었는데 그거를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전 정확히 발언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한방에서는 식품과 그걸 인해서 식품과 약초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일반 사람들 구글 유튜브 쳐봐도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그 민간요법 소개한 게 얼마나 수만 개 있어요. 잘. 근데 저만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갖고 특허 10건 냈습니다. 합병증은 급성 신부전, 다른 장기들이 부전이 생겨. 그럼 이게 다른 장기 부전이 뭐 때문에 생길까라는 거죠. 심장이나 신장 또는 간, 또는 폐, 다른 간 왜 그럴까요? 그런 기능이 떨어질까요?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아픈 데가 있다 해서 다른 장기가 혈액에 돌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러스를 의심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바이러스가 다른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급성 췌장염이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깊이 있게 개입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담석인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담석이 왜 걸릴까? 이게 막히니까 그 담석이 이렇게 그렇죠. 찌꺼기가 뭉쳐가지고 담석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만성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있었는데 그 붓고 그 부분을 몰랐던 거 좁아지고 이랬는데 좁아진 부분에 아무래도 그렇죠. 뭉치는 게 생기는 거 아닌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급성 췌장염과 같이 동반된 급성 신부전에 급성 신부전이 왜 생길까요? 급성 췌장염과 동반된 신부전은 바이러스 생각합니다. 급성 췌장염과 동반된 담석이 거기에 굴러가가지고 끝까지 막을 일은 없는 거고 결국 급성 췌장염과 동반된 급성 신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사망률은 33%에서 90%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급성 신부전이 없는 급성 췌장염 단독으로만 사망률보다 훨씬 높다. 신부전 자체보다는 폐혈증, 시혹 출혈, 폐혈증이라는 것은 무엇에 감염됐다라는 뜻이겠죠. 바이러스는 세균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